김태현의 정치쇼 정치비평가 컨설팅을 함께 해드리는 여의도 타짜 3타짜가 와 계십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정희님께서 또 문자 주셨네요. 오늘은 완전체네요. 기분이가 좋다고. 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상일 타짜 그냥 인기가 폭발이네요. 몰랐네요. 바로 빠져요, 장타짜도. 그러면은 네. 그럼 더 난리 나죠. 잘 안 나왔다. 안 보는 게 다행이다. 막 이런 문자 많을 것 같아요. 장타짜 안 나오면 문자 막 잘렸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100%죠. 농담입니다, 농담. 자, 장타짜 안 나오면은 정치쇼 절연한다 뭐 이런 거 막. 아, 그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안리 세 타짜 중에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나오지 마라. 제가 네. 왜 나왔냐. 노노노노. 제가 이제 휴가만 제가 용인을 해드립니다. 그 네. 외에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휴가나 관훈상제 빼놓고는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부터 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일단 뭐 총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한마디씩 좀 듣죠. 우리 장타짜부터. 그러니까 혐오, 적개심, 뭐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들이 저런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재명이 정말 싫어라는 얘기를 주위에 자주 하고 다녔대요. 싫으면은 저렇게 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회가 됐나? 큰일 났다.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께서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타짜는요. 글쎄요, 저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기의 신호 막 이런 걸로도 느껴져요. 사회적인 위기.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그 포노사피언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핸드폰 중심으로 이제 인류가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 여기서도 보시면 한번 알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올려요. 보고 싶은 것만. 그러면은 계속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고 편향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튜브를 어떻게 절제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어떤 제도보다는 자기들과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 충동적으로 변하고 이런 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 타짜는요. 뭐 다 비슷하죠. 다 언론에도 뭐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한 두 가지 덧붙이고 싶으면은 유튜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뭐 유튜브 댓글 SNS 같은 데서 말이 점점 험해지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이제 역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뭐 이래도 되지. 네. 뭐 이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도 뭐 댓글 같은 데서나 그런 거를 익명성 같은데 요새는 뭐 실명 꺼내놓고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한테 엄청나게 험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그 역치가 높아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차마 행동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갖고 있지만은 입으로는 꺼내지 못했던 것들을 입으로 꺼내고 입으로 스스럼 없이 꺼내니까 행동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행동으로 하고 내가 예컨대 싫어하는 정치인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가서 무슨 쌍욕을 한다든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점점 나오다 보니까 그 행동의 역치가 높아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어제 어느 기자 전화 듣고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정치가 바뀌고 행동해야지 정치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저도 뭐 그런 기사도 많이 쓰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정치에 관심을 차라리 안 가져야지 정치가 좀 잘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막 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는 분들 보면 감사한데 부담도 되고 과몰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면요. 누구 되게 좋아하는 건 뒤집으면은 누구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어떤 관심을 갖는 것도 제도적인 사회화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화라는 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직장 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회화 과정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제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녹여내고 해법을 찾고 하는 것들이 방법을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하는데 근데 지금 되는 제도들이요. 우리가 옛날에 다 좋은 거라 그랬어요. 당원 가입해라. 네. 당원 게시판에다 네. 글 써라. 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피의자라 그래야 되나 용의자라가 뭐 사실상 현장이 잡혔으니까 뭐 범인인 거죠. 이분도 이 당 저 당 다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제도화하라고 했던 게 네. 근데 거기에 그런 거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은 사적 구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거나 행동으로 심한 행동을 하는 건 다 사적 구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위는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국회의원 그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서 뭐 퍼포먼스를 세게 한다. 이거는 완벽하게 공격이에요. 이것도 사실 일종의 낮은 수위지만 저강도 테러거든요. 그렇죠. 네. 제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사회적으로 권장받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네. 드리고 싶은 게 그러시죠. 그 우리도 이제 타짜를 하면서 댓글들에 많이 이제 장타자 많이 보죠 댓글. 예, 우리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평가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는 다 감내할 수 있는데 다수의 다른 일반 국민들께서 이 댓글도 보시잖아요. 같이 참여하는 분들. 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 욕하시더라도 다 네. 감내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보니까 반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정 다수 일반 국민들이 보는데 네. 반말로 하시는 건 조금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좀 해보죠. 일단 저 이재명 대표는 다행히 아주 중상은 아니어서 뭐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 일반 병실로 중환자실에서 옮기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것이고 조금만 옆으로 찔러서도 경동맥이 다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럼요. 불행 중 다행으로 경정맥이어서 뭐 생명에는 지장은 없고 일반 병실에 갔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피습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정치적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 파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장타짜 이제 뭐 당적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뭐 이게 당적이 어디냐 이 사람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뭐 좀 파장이 좀 있을까요? 이거? 글쎄요. 그 네.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었다가 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공식 확인해 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 양쪽 당의 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네. 기사를 종합적으로 쓰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 네.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알겠는데 예. 그래도 생명에 대단한 위협을 받은 이재명 당대표가 아직도 네. 병원에서 있고 예. 일성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정치적인 파장이 어떨까 막 네. 분석하는 게 예. 이게 예의에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각도의 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네, 근데 무슨 얘기인지 그런 이해는 생각하면 해. 첫날 네, 이제 네, 저도 네. 막 전화 와가지고 네. 가정적으로 말할 수도 네. 없고 그 말해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뭐 그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다 조심하게 될 거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혐오 프레임이라든지 증오 프레임이라든지 막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최소한 맞아요. 이번 총선까지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양당에서 엄청나게 말 조심 예, 맞아요. 예, 예. 시키고 있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역풍 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치의 측면에서 당연한 거고 뭐 말하자면 정치적 계산 실리의 측면에서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 뭐 중상이어서 지금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고 이런 상태라면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 건데 어쨌든 지금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저 지금 뭐 수술 잘 끝나고 일반 병실로 네. 옮겨서 네. 이제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예. 네. 거의 뭐 쾌유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제가 이제 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 민주당 분위기요. 민주당 분위기는 사실상 굉장히 그 논란 뭐 당연히 상태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지? 네. 이런 막연한 분노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막연한 분노가 엉뚱한 대로 튀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지도부가 굉장히 성숙하게 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홍익표 뭐 원내대표나
권칠승 대변인이나 뭐라고 했냐면 추측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성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물론 지금 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그 개별적인 좀 약간 뭐 이렇게 튀는 발언들 좀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죠. 양당의 지도부들은 적어도 지금 이거를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타짜 하나만 좀 우리가 그래도 전망을 좀 해보자고요.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미뤘어요.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도 조금 일정을 밀렸어요. 네, 침묵하고 계시죠. 예, 앞서 이제 이원욱 의원 인터뷰 보니까 지금 아직 저 병상에 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기자회견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적인 행동 행위들이 정지 상태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당의 당 대표가 병원에서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당을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요? 당신은 리더십이 있나요? 당신 못 믿겠어요. 나 탈당할래요. 이런 얘기하기가 부담스럽긴 하죠. 상당히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울 거예요. 예. 하지만은 그 변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네. 본인들이 예정해 놓은 정치적인 로드맵을 어허. 완전히 뭐 안 하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시기상의 문제.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 일성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옮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98일 뭐 그 네.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장 똑같이 스탑인 건데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관심을 당장 두는 거는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 비주류 쪽인데 주류도 스케줄을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관위원장까지는 임명이 됐는데 이제 공관위원 되고 그다음 뭐 적격 부적격 이런 거 계속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돌아가면 비주류 시기에도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물로 따지면 흙탕물이 막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명계 혁신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전후 좌우가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걸음을 뛰더라도 전후 좌우가 좀 인식이 좀 되는 상태에서 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흙탕물이 좀 가라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혁신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빠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무엇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공격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본인들의 행동도 의도하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마냥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6년 박근혜 네. 당시 한나라당 그때 얘기 대표 좀 피습 해봅시다. 사건하고 이제 비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현장 기자였었거든요. 세브란스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혹시 그때 취재를 많이 했는데 당시 대표 마크맨이었어요? 그때 제가 네. 한나라당을 아, 했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약간 조금 다르다는 거는 이미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열린우리당이 되게 열세고 한나라당이 센 상황에서 뭐 지금 이제 회자되는 대전은요. 대전 정도가 대전에 그때 열린우리당 후보가 염홍철 후보였었나? 이제 인지도라든지 누가 봐도 좀 센 사람이고 네. 대전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만 넘어간 정도고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판사가 그 한나라당 사건이, 판사였다? 예, 딱 발생함으로 해서 사실 열린우리당 그냥 손 놔버리게 되는 그냥 뭐 패닉이 네. 거꾸로 열린우리당이 패닉을 받았던 거죠. 오늘 박근혜 당시 대표가 피해자가 되면서 그렇죠. 또 좀 의연한 모습 보이고 박근혜 대표가 그때 피습 당했을 때는 그 가정사, 뭐 모친, 부친까지 겹쳐가지고 뭐 그리고 뭐 서사가 뭐 완성이 이게 누가 됐겠네요. 심하다 안 심하다 말할 수 있지만 또 비주얼적으로 그때 중인 환시리에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주말 저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뭐 그때부터는 제 기억에는 그 상황부터 선거까지는 사실상 그냥 끝난 정치 일정이 끝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98일 남았고 선거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만은 뭐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는 저도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게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상상을 아예 못했어요. 상상을.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뭐 성을 구별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여성이 얼굴에 뭐 이런 어떤 네. 감성적인 요소도 굉장히 컸었고 네. 뭐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네. 야 이렇게 극단의 정치로 흐르면 뭔가 사고가 터져도 터지지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세상이 험해져 버려. 네, 험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충격보다는 지금의 충격은 그때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내로 시선을 돌리면 혹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좀 더 퇴원 이후에 공고화될 수도 있나요? 왜냐면 이 그거는 정치 이제 테러의 피해자. 그거는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나와서 또 어떤 그 일성을 내고 네.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혁신계나 아니면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반명을 하자거나 반윤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네. 만약에 반명을 하자는 거였다면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장악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혐오 정치, 대결 정치, 증오 정치를 좀 벗어나자. 그리고 국민에게 좀 넓은 선택을 줘서 뭐 다당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충돌적인 정치 상황을 좀 해소하는 게 시대 정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크게 이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절대적인 장악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는 어떻게 네. 봅니까? 민주당이요? 예, 네.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도 공고가 되겠죠. 어쨌든 민주당을 위해서 부산에 가서 가덕도 가서 브리핑 받다가 이렇게 불의의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것도 같고 뭐 부산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다가 저렇게 피습을 당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 생각이 약간 중간 비슷한 건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낙연 뭐 그다음 이분들이 도로 들어올 것 같진 않고 네. 근데 덜 싸우고 나가겠다 오히려 그냥 오히려 조용히 나간다 뭐 쉽게 멱살잡이 한다든지 막 티격태격 한다든지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가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고화되고 나갈 사람 나가는 게 오히려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싶고 이런 건 있어요. 그 박근혜 대표가 피습 당했을 때 그게 2006년 5월 말 뭐 경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보다 엄청 세고 와 다음 뭐 대통령은 그냥 박근혜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해 추석 때 이명박으로 역전. 저 북한 핵실험하면서 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역전돼 가지고 경선에서 이렇게 MB가 이기고 뭐 이렇게 쭉 정권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이게 참 현실적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또 몇 달 지나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나.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짧게만 네.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성을 딱 날리시는데 당의 분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첫 일성이 이낙연 전 대표님은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근데 그 너무 늦어. 아니 약간 이낙연 대표가 이게 참 탈당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나 막 곤혹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의 고민이 공천이 아니잖아요. 다음 당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만약 다음 당선이면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지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맞아. 그냥 전격적으로 이재명 당대표하고 화해하는 사진 한 장이면 공천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 길을 가느냐 이걸 따져본다면 네. 지금 이 상황이 뭐 모든 시간표를 수년시키긴 했으나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이 시계가 멈춰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박근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그때 네. 뭐 대전은요에 대해 가지고 뭐 뒷이야기도 그제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한 어디는 뭐 그게 아니었다부터 아니 뭐. 대전 이게 뭐 협의를 했다 네.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강 그 중간쯤이 맞을 네. 거예요. 제가 취재했던 바로도. 근데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늦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표가 이미 이제 일반 병상으로 옮기기도 했고 그리고 꼭 저는 대표가 육성을 안 내도 되고 전원으로 해도 전원으로. 누가 뭐 어떡할 겁니까? 가서 뭐 거짓말이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도 이 며칠간의 상간 동안 며칠은 아니지 이틀 동안 그게 좀 약간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론 첫 번째 발언과 이런 게 효과가 있겠지만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약간 늦었다. 근데 윤타씨 아직도 보니까 기자들은 막 저 대변인단에게 묻는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씀 없으셨습니까? 막 근데 이렇게.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대변인단이 근데 이 대표가 아무 말씀 안 하셨겠어요? 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이야기든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그럼 당에서 공보팀에서 자 그러면 대표의 첫 번째 메시지로 이걸 내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지. 그럼 정리가 되면 뭐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라면 네, 저라면. 저라면 저는 그 결단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일성을 낼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이요? 그러니까 뭐 사퇴라든가 뭐 통합비대위라든가 이렇게 본인의 거를 내려놓는 듯한 통합비대위로 네?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통합을 위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것을 좀 내려놓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원들이 뜯어 말리느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한동안. 네? 뜯어 말리느냐고 난리가 나면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당원들의 그 열화 같은 걸 확인하고서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지도자다운 모습이 있고 이런 선택지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런 쪽의 일성을 낼 것 같아요. 장타잖아요. 그냥 당내 문제 국한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은요 이렇게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 그냥 정치적인 현안 문제보다는 국민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 무난하죠. 뭐 그러고 이제 뭐 이런 혐오와 극단 이런 피해자는 저로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는 무난한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나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제 조언하시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이 극단과 혐오의 정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제가 먼저 행동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안 한다고 계속 주위에서 참모들이나 측근들이 나와서 통합비대위 안 간다. 뭔 소리냐.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한 1분 30초 남았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까요? 문병?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생명이 되게 위험했잖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뭐 1.5cm냐 뭐냐 조금 찢어졌다 막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정말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여야 간 조금 좀 대화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본인 못 가시더라도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좀 위로하시면 어떨까라는 한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민주당의 판단도 있겠죠. 어떤 판단요? 아니 이제 문병을 간다는 거는 병원에 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민주당에서도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선거 와중인데. 그런 걸 좀 병상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나가서 보자라고 할 것이냐는 민주당 쪽에 달려있는 거기도 하죠. 그럼 어떤 그림이 민주당이 선택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윤 실장 말에 동의를 해요. 굳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서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는 한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는데 그것까지도 뭐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봐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게 한동훈 장관에게 이익이라고 봐요. 가겠습니다. 지금 조율하고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저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들으시고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3부 첫 번째 아이템은 이거는 저 진행자인 제가 조금 저 품이 드는 아이템이에요. 신년 여론조사. 오랜만에 일 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김수환부 거북이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저 아이템이에요. 자, 우리 신년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저 지금 숨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것도 읽어야 되니까 다. 혹시 타짜 세 분이 주목한 여론조사 있어요? 장타짜부터. 저 김상일 평론가님하고 같은 여론조사였는데 TV조선에서 한 여론조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도층이 뭐 민주당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정권 견제론입니까, 정부 지원론입니까, 막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중도층이 반응했을까 그걸 좀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중도층은 확실히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힘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 올해 총선은 국민의힘에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층은 어차피 다 결집해서 나와요 투표장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근데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근데 대략 6대3 정도로 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 정권 견제론이 더 높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게는 올해 총선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측면이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 네.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네, 한동훈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그 어떻게 풀 것이냐 좀 이따 얘기해보고 지금 김타자 똑같은 거예요? 예, 여론조사? TV조선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예. 정당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에요. 어. 근데 중도층만 보면은 어떠냐면 민주당이 9% 앞서요. 예. 9% 앞서요. 이건 뭐냐?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안정론이냐의 차이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중도층에 굉장히 그 뭐랄까 결정권이 가 있다라는 게 현저하게 보이는 저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결집이 다 돼 있어서 모르는데 예. 뭐 심판론이냐 견제론이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심판론이냐 그 안정론이냐 이거로 가면은 심판론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심판론이 높은 게 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네. 거를 중도층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중도층이 뭐 특별히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아도 지지하지 윤석열 않아도 정권의 그렇죠. 심판에 대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예.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요거 저도 그거 궁금하기 때문에 잠시 한번 질문드리고 우리 윤 타짜는요. 비슷해요.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칼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중앙일보의 장덕진 교수가 이 신년 여론조사 쭉 종합해서 읽는 법 사회학과 교수고 되게 전문가시고 저도 많이 배우는데 쓰셨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중도층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여야가 중도층 잡기 싸움을 하면은 제로섬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대를 누가 차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네. 누가 가운데로 가느냐. 그럼 둘 다 못 가면은 이른바 삼지대라는 네. 쪽들도 가운데로 갈 거냐. 삼지대도 뭐 반윤 반명 뭐 이렇게 레코드판 돌릴 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정치 행위는요. 보통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예. 내 지지를 높이거나 내 반대를 낮추거나 상대 지지를 낮추거나 네. 상대 반대를 높이거나인데 지금까지 양당이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상대 반대를 높이기 위한 행위들이었어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뭐 이런.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 반대도 같이 높아져. 제가 여권하고 야권에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거는 내 반대를 낮추는데 지금 주력해야 될 때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지층들이 이미 많이 결집해 있다고. 네. 그거를 더 결집한다고 하면은 중도층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층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중도층 어차피 오기 어려우니까 우리 지지층 더 하자. 근데 네. 제가 그게 왜 당견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중도층이 쉽게 안 오죠. 근데요. 투표 안 하러 갈 걸. 예. 저것들 꼴 보기 싫어 가가지고 네. 가서 하겠다라는 행위를 맹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층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여당이나. 예. 예. 근데 예컨대 반대를 낮춘다는 행위가 예. 꼭 이쁘진 않더라도 예. 아휴 뭐 그래 놀러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 놀러 가지 했던 사람들은 한 표 찍어줄까 될 수 네. 있다는 거죠. 이거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나온 여론조사 제가 자세히 개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환보 거북이와 이걸 해야 돼.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0과 31일 조사한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란 응답이 정당 지지율 33%로 동일했습니다. 다만 중도층만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9%포인트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한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했다. 잘하셨어요. 자, 걔가 궁금한 거 일 좀 하셨네요 오랜만에. 오늘 일 좀 했어요. 많은 분량이 있었습니다. 장타짜. 네. 좀 궁금한 거. 아까 김타짜 잠시 언급했던 건데 네. 보세요.
총선 때 네. 정당 지지율이 중요해요. 정권 심판론, 정권 지원론 요 수치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중요하죠. 후자가 중요하죠. 후자가. 네. 아 후자가 중요해요. 정당 그럼요. 지지율보다? 네. 아니 저는 정당 지지율은 좀 붙어 있는데 대통령 부정평가라든지 정권 심판론이 더 높은 여론 결과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정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권 심판론 이게 중요하다. 구도 전체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2022년 대선 때도 어. 양당의 정당 지지율은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좀 그랬는데 네. 정권 심판론이 계속 일정한 비율로 높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 저렇게 계속 일정한 수준을 높으면 네. 국민의힘이 구도를 바꿀 만한 수단과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네.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이 구도 자체를 바꿔볼까? 그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정치를 잘하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낮추는 것이 네. 총선을 위해서 가장 큰 급선무다. 그거의 시발점은 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윤 차장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나 싫은데 정권 심판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민주당 찍을까는 아직까지는 안 간다는 거잖아. 민주당 정쟁지율 그렇죠. 낮으니까. 거기서 근데 본투표장 들어가면 이제 갈 수도 있다는 세 얘기인가? 가지 지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당 어. 지지율, 어. 그다음 정당 지지율이 제일 붙어 있고, 어? 그거보다는 야당이 잘 나오는 게 정권 이제 견제론하고 네. 지지론. 네. 그거보다 여당이 훨씬 안 좋은 게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 세 지표가 네. 이래요. 근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비슷하게 붙을 겁니다. 아. 높은 게 내려오든지 네. 낮은 게 올라가든지 네. 원래 그래요. ARS하고 이제 전화 면접도 붙거든요. 이거 봐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히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의 워딩이 좀 미묘하게 달라진 거를 좀 느껴요. 어떡해요? 약간 포지티브 쪽으로. 예를 들면 저 청산론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뭐 격차 해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부감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양쪽 노를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 노는 용산일 거 아니에요. 물론 한쪽만 열심히 지어도 그 자리에서 조금 돌지. 약간은 나갈 수도 있겠지.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게 돌지. 옆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고 그 한쪽 노를 한 6대4 정도는 져야지 앞으로 갈 건데 근데 한 노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거냐. 신년 기자회견 한다는 거는 장 소장님이 말했던 그 뭐 특검 거부권은 뭐 한다고 하는데 거부권을 철회한다든지 예컨대 거부권을 하겠지만 뭐 이러저러한 거와 유감 표명과 뭐 이런 게 있을 것인지 그걸 안 하면은 신년 기자회견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일 관심 가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 위원장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은 게 검사 공천 네. 프레임 어? 에 내가 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생각 아닐까? 오히려 더 강화시키겠다. 아니지.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네. 네. 검사 공천을 만약에 좀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검사 공천 하면은 한동훈이 안 해도 욕 먹을 거예요. 그냥 이철규 위원장이 하더라도 뭐 비대위원장은 뭐 했냐, 당신은 뭐 모르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럼- 쏜다는 그러면 거는 이 얘기네.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인재위원장을 하면서 내 후배 검사를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각층에 있는 전문가들 검사가 아닌 사람들을 저는 영입할 그렇게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봐도 그냥 죽는 길이거든. 그게 합리적인데. 아니 그 죽는 길인데 그 제가 용산하고 당하고는 또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있으니까 당은 어쨌든 어디든지 언제든지 민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역시 관건은 용산의 의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야. 그렇죠. 아니 그게 합리적인데 네. 한동훈 장관이라는 네. 윤석열 정권의 2인자를 네. 여권의 비대위원장 당대표급으로 거의 지명하고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윤태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좀 근데 배치되는 것 그러면은 같아요. 검사 다 하기 위해서 한동훈까지도 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네, 나는 그렇게 그게 느껴져요. 김기현 저기 했으면 못했을까? 김기현 대표가 다 경선하겠다고 아니, 근데 영남권 의원들 걱정하지 아니 말라고 근데 막 제 솔직히 그랬잖아요. 말해서 그분이 말로는 그랬지만 예. 진짜
과거처럼 용산에 세게 압박했으면은 계속 그렇게 버텼을 거예요. 저는 그거 그러니까 아니라고 국민의 봐요. 가정에 의한 결론인데. 아니, 저도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공천에 제일 관심 있는 건 이제 한동훈 지도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물갈이를 하는 거 확실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 대통령 측근,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을 그냥 전략 공천이나 이런 데로 내려 꽂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죠. 아주 다른 공천할 거 요거잖아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손잡고 제 좋은 인재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건 그냥 네. 죽는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자, 그걸 할까? 일단 윤타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죽는 길인지 뻔히 아는데. 아니, 저도 나는 그 이거 죽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장타짜는 그럼에도 밀어붙일 것 같다. 그럼에도 한동훈 위원장을 용산에서 그걸 네. 시키려고 한동훈 시켰다라는 거는 저는 알아서 모르겠습니다. 잘 할 요즘은 것이다. 그러기야 하겠거니 제가 이런 말 유행이지만은 그건 뭐 제 상식으로는 네. 납득이 안 돼요. 하고 싶기야 하겠지만은 네. 그걸 한동훈이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할 생각하는 거죠. 거다라는 거죠, 그냥. 나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거 알아서 두 할 분도 거야. 추측이잖아. 주타짜. 네, 나 네. 너무 궁금해. 진짜 이거 어떻게 저도 알지? 궁금해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 근데 가장 잘 많이 알지 않으세요? 알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네. 아는 척. 예, 예. 그러니까 하나만 저 자, 간단하게 여론조사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윤석열 정권 부정평가, 뭐 국민의힘 선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높은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나 그거 신기해 진짜. 예.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깨달아야죠.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나 핵심들이 왜 이럴까? 왜 우리를 대한정당으로 왜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숙제가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예. 주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타짜. 네. 앞서 그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윤타짜하고 장타짜 의견이 갈렸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하고 할 때 공천에서 어떻게 할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예,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18 묘지를 가고 뭐 그 김대중 묘역을 가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의 미래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울타리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센 울타리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에요. 네. 이건 아마 저는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약한 공천에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그럼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왜 했을까? 완전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게 요약을 정리하자면은 김건희 여사 건이 있고 네. 공천에 두 건이 있잖아요. 네. 이거 뭐 누구나 이제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둘 다를 잘하면 네. 선거 최고지, 되게 최고. 좋아. 네. 근데 둘 다가 안 되면 하나라도 해야 국영수 제가 비유하는 걸로 영어를 포기하면 수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장소장님 말씀은 영어 수학 다 포기한다. 그럼 네. 저는 그냥 시험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아. 한동훈이 왜 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할까? 근데 그 우리 지켜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궁금하다, 이거. 부분은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은 심판을 잘하기 위해서 심판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연말 연초에 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조국 전 장관이 200석 해가지고 개헌해서 대통령 임기 줄인다. 그 서울의 봄을 되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백낙천 교수 같은 분이 이제 신년 권두사에서 이번 총선은 제2촛불 혁명을 가져오는 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대놓고 말을 하는 게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총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싫은 사람들도 그건 좀 거부감이 너무너무 들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고 강하게 말해서 심판을 못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만 따라서 간다? 그럼 사람들은요 이 검사 정권 세습으로 봐요. 세습. 사실상 검사 정권의 세습이지 뭐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정권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경우는 우리 국민의 어떤 학습 효과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게임 끝이에요. 게임 정권 끝. 세습까지도 못 가지 총선에서 그러니까 나오시지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쨌든 워딩과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공관위원장 누구 그러니까. 시킬 거냐. 누가 와요? 자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언론에 언론에 보도된 거는 보도된 뭐. 사람들은 기존에 정상명 전 네. 검찰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그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완전 그다음에- 건판이에요, 건판? 그다음에 양창수 전 대법관 얘기까지 나왔어. 근데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예. 법조인이나 검찰 출신이 오면은 예. 두 분이 얘기하신 거는 안 맞는다. 결국에는 용산 공천, 예. 그다음에 윤핵관 공천 그것을 좀 더 공고하게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검찰이나 법조인 출신이 오면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근데 근데 사실 저는 이 공관위원장이 지금까지 봤을 때 좋은 사람은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안 좋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들이 이한구. 뭐 여러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훌륭한 사람 뽑겠다기보다 네. 이 사람 하면은 욕 먹잖아는 안 해도 몰라 주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이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 네. 훌륭하신 학자죠. 예. 근데 뭐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이 253개 이제 지역구라니 비례대표에 대해서 샅샅이 꿰고 있고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 이제 어떤 자료가 올라가고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이제 이 사람은 되냐 안 되냐 이런 정도 판단을 하겠지만은 그냥 무난하게 갈 거란 말이죠. 뭐 혁신 공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명백 뭐 민주당 이게 공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뭐 아바타라고 하면 과하고 그렇다고 혁신 공천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그런 컨셉으로 가면 되지 않나. 무난하게 누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 세상이 건판이 돼버린다. 예? 예. 뭐 검사 판사 일색으로 완전 건판이 돼버린다. 이거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국민의힘에. 많이 안 좋죠. 예? 많이 안 좋다고 봐요. 예. 예? 그거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건 완전히 무시, 멸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정치 세력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공관위원장을 좀 우리 윤 실장 말대로 학자가 됐든 사회에서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해놓고 실무는 또 실무대로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백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연세가 있어도 원로? 뭐 원로 뭐 지금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또만 떠올라가지고 좀 제가 그렇긴 한데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근데 거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좀 그런 풍에 예? 알겠어요. 뭐 예컨대 황우여 어당팔 뭐 좋잖아요. 판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그분을 뭐 법조인이라고 할 건 아니니까. 장타짜. 네. 앞서 이제 이한구 위원장 얘기를 갑자기 꺼내서 제가 네. 2016년 총선 네. 당시 새누리당 폭망 총선 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왕 보좌관이었던 당시에 네. 장성철 보좌관의 증언에 따르면 네. 당시에 공천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네. 대통령. 당에 비박에 김무성 대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공관위원장은 이한구 위원장이에요. 그 당시에 친박과 비박의 강한 이 충돌 과정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막 내고 그랬던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되게 고집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준다고.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잘라라. 그랬는데 네. 이한구 위원장은 아니다. 조금 더 그냥 계속 괴롭히면서 끝까지 막판에까지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르긴 자르는데.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그때 상당히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쪽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6년에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하려고 대통령실 행정관들 뭐 비서관들 해가지고 따로 외곽에 팀을 꾸려가지고 그거를 현기환 통해 가지고 이한구한테 줬어요. 야 이거 생생한 증언이네. 이한구하고 현기환하고 네. 둘이 또 만나가지고 막 이 공천도 논의를 하고 그 당시 김무성 대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공천을 왜 이렇게 하지? 도대체 이한구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공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제 승철아 이왜 하노?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때 청와대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공천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했던 몇 명이 몇 명이 대통령실에 지금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일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걱정이죠. 뭐 사람이 동일하다고 뭐 똑같은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이번에 상당히 좀 증액을 해가지고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윤타짱 어떻게 봅니까 이 분석?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 물어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좋은 말 하는 거랑 실제를 따라서 어떤 정권이든지 네. 공천에 대해 가지고 개입을 안 한 정권은 없죠.
청와대 대통령실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이제 법으로 지난번에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은 이제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공천은 개입하고 말고도 대통령이 워낙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눈도 찡긋 안 해. 그 서로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려고 난리 굿이었던 상황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좋지 않은 환경인데 근데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과하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타이 난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입 안 한 정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공천하는 걸 전 봤잖아요. 100%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의 100% 가까이 안 한 정권이 있어요. 그게 노무현 정권이 노무현 정권. 그거는 저도 뭐 그 당시에 기자를 했고 청와대도 저는 했고 그 하는데 공천의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열린우리당은 다 못 채워서 문제였던 점이 이제 있는 것이고 뭐 대통령이 이제 몇 사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거는 뭐 네. 있었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몇 사람 얘기한 게 끝이었어요. 이렇게 다 해먹어. 아니, 뭘 또 안 해. 현장에 제가 그때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생생하게. 어쨌든 뭐 저 총선의 반 이상은 뭐 공천이 저 승부를 좌우한다. 아, 그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개혁 마찬가지고. 공천 하냐, 공천 학살이냐 네. 이걸 눈여겨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타짜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